이어서 제 작업 소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작업 소개만으로도 좀 오랜 시간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해봤던 거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대학원을 떨어져서 지금 1년 동안을 설치 프로젝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대학원을 판학가로 가게 돼요.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조금 판화의 특성이 여러 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복제가 가능하고 순수 미술, 완전 순수 페인팅이랑은 또 다른 그런 면에서 소통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판학가를 가게 된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판화 수업을 잘 듣다가 교환학생 기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핀란드에 있는 지금의 알토 유니버시티로 교환학생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환경미술을 배웠다고 했는데 그 환경미술 선생님이 마르쿠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바로순드라고 핀란드에 작은 섬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스웨덴에 가까운 스웨덴 말을 쓰는데 그 마을이랑 완전 친하신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래서 이 수업을 아예 그 섬으로 애들이 다 가요. 학생들을 다 가가지고 거기에 그 마을 회관 있잖아요. 마을 회관에서 먹고 자고 다 하면서 첫날 이제 도착해서 쉬고 그 다음날 마을 주민들이 다 모이시면은 거기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한 명씩 학생들이 나는 여기서 이런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저와 같이 해주실 분 계신가요? 하고 마을 주민 앞에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은 마을 주민분 중에 내가 해줄게 하는 분이 있으면 이제 그분하고 이게 조인트가 돼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그 친구의 부모님이 빵집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자기는 이 바루순드 지역의 빵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걸 프로젝트로 하고 싶다 해서 한 친구도 있었고요. 또 여러 다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일상, 누가 됐든지 여러분들의 일상을 제가 같이 하게 해주시고, 저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 알게 된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저의 노동력과 저의 시간을 드릴 테니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어부 아저씨가, 할아버지였어요. 머리 하얗고. 할아버지가 자기가 해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지혜를 배우기 고기 낚는 법이란 책으로 아티스트북으로 엮게 됐어요.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그 약간 제주도랑 비슷한데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여기서 살아왔던 사람이 있는데 이 바로순드라는 지역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거기에서 관광차 와서 고기도 잡고 뭘 하고 하는 사람들이랑 갈등이 막 있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부 아저씨도 작은 고깃배 하나에 자기가 하루 동안 낚을 고기의 양만 잡아서 그걸 자기가 진 훈제하는 그 집에다가 훈제를 해서 자기가 먹고 남은 건 좀 팔아서 생계를 하는 그런 굉장히 심플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 삶의 태도와 그런 매일매일 반복되는 노동과 이런 걸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관광객의 시선이 아니게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체의 기록 도구도 그럼 쓰지 말고 어떤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사진을 찍지 말고 내가 나의 경험으로 또 얻게 된 것들, 느끼게 된 것들,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또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법인 아티스트북으로 만들어서 나누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책이에요. 네, 그래서 미안해요. 소리가 나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고기 낚는 법, 책 드로잉 후 컴퓨터 프린트 해서 위에처럼 바인딩을 했고요. 밑에는 펼친 그림들이에요. 여기 학교가 좋았던 게 플로더 프린터를 쓸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작업을 다 해서 출력을 해서 손으로 바인딩을 하고요. 몇 권을 만들어서 한 권은 이분이 스웨덴 말밖에 못 하셨거든요. 핀란드 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를 다시 스웨덴어를 하는 친구가 번역을 해줘서 할아버지한테는 스웨덴어로 된 책을 선물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왔죠. 이제 돌아와서 이건 기억의 창고라는 작업 전시였고요. 2인전이었는데 우석홀이라고 서울대 안에 있는 전시장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후배랑 같이 전시를 했어요. 이때의 주제는 기억이었어요. 2005년이었으면은 제가 한참 졸업 논문을 다 쓰고 나서 그때였는데요. 그때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하다가 그럼 이 전시를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그 후배랑 막 만들었던 전시예요.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여기 보이세요? 요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무슨 작업하고 있는지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트레이싱지로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세웠다고 그 작업의 첫 시도가 된 작품인데요. 이런 식으로 트레이싱지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는 물이 비닐을 바닥에 깔아서 물을 되게 얇게 깔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비쳐요. 이 주제는 뭐였냐면 기억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될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근데 그 사건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하고 그 사건을 같이 경험했던 친구가 기억하는 거랑 되게 다른 거예요. 다른 장면, 다른 부분을 기억하고 있고 저 자신에게도 그 기억을 계속 다시 떠올려보면 떠올릴 때마다도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 기억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저한테는 뭔가가 있긴 있어요. 머릿속에 뭐가 있긴 있는데 그 껍질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불명확한 것으로 채워지고 원래 있던 알맹이는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트레이싱지의 속성이 떠오른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아까 그 구조물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제 친구인데 여기 위에는 불이 켜져 있고요. 그래서 안에서 느끼면 이 얇은 종인데 굉장히 바스락거려요. 막 약간 거슬리는 소리일 수 있어요. 되게 소리를 많이 내는데 안에는 텅 비어 있고 그것에 둘러싸여 있을 때 묘한 안정감 아니면 불안함, 언제 깨져버릴지 모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꼭 여자 한복 그 밑단 같기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구조물은 이렇게 약간 초록 모양처럼 이것도 하나하나가 모듈인데요.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에요. 똑같은 모양을 연결해서 풀로 붙인 거예요. 붙여서 이렇게 간신히 서 있어요. 간신히 서 있고 요 안에 공간이 조금 있어요. 요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그 비어있는 성질 그리고 건드려지면 뭔가가 막 자극되는 느낌 이런 거를 기억에 대한 느낌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요 밑에 물은 넘치기 직전의 물 같은 이라는 제목인데 이거는 이 종이 구조물은 껍질만 남은이고요. 이 넘치기 직전의 물 같은 이것은 진짜 기억을 담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거가 넘어가면 그 이상의 기억 중에 어떤 것들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저의 뇌가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고요.
이거는 이야기를 해주는 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작업을 했는데, 공간 안에 이렇게 빨간색 줄 보이시죠? 이걸로 거미줄처럼 제가 전시 공간에 있으면서 계속 이거를 엮는 거예요. 엮다가 이 관람하는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오면은 이 사람이랑 안녕하세요. 오늘 뭐 어떻게 지내시다 여기 오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막 나누면서, 근데 제가 지금 이 빨간 실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체 일부에도 이걸 연결을 해드리는데 어디에다 해주면 좋을까요? 물어봐요. 그래서 난 발에 할래요 하면 발에 발목에다 묶어주고, 어떤 분은 나 손목에 할래요 하면 손목에 팔찌처럼 묶어주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이걸 짜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공간에 같이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전시 마지막 날에는 이 밑에 있었던 고였던 물을 한 봉지씩 다 나눠줬어요. 관람자들한테. 그래서 이 넘치기 직전에 물 같은 것을 다 나누고 이 물을 관람객이 원하는 곳에서 쓸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분에, 자기가 키우는 화분에 물을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분은 자기가 키우는 금붕어가 있대요. 거기 어항에 넣어주겠다고 가져가고, 어떤 분은 나무에 뿌려주겠다고 가져가서 나무에 뿌려주고, 그렇게 마쳤어요. 그리고 이 작업은 두머리 시라는 작업인데요. 이거는 제가 저기 남자친구하고 오랫동안 사귀었었는데, 그 남자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도대체 말이 안 통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가끔? 도대체 저 머릿속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있길래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그리고 아니면은 너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너 머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니? 너 머릿속의 세계는? 막 이렇게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그때 이 작업을 하게 됐어요. 두 머리 시인데 두 개의 머리로 시를 짓는 거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구조물로 만들기도 했고요. 조형물로 만들기도 했어요. 이거는 스탬프로 다 찍었어요. 뭐 마음속에 맴돌고 있는 단어들을 찍고 두 개를 나무판 사이에 끈으로 연결한 거예요. 요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이거는 게임판을 만든 건데요. 전시회를 할 때 요 게임판을 만들고 실제 관객이 두 명이, 한 사람은 머릿속에 떠도는 단어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여기다 써요. 그래서 한 단어씩, 한 사람이 한 단어씩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시를 짓는 거예요. 요거는 그 과정에 제가 지은 시랑 과정을 해볼 수 있는 책을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는 2001년도에 시작한 마음의 지도 프로젝트를 소개할게요. 이거는 제가 핀란드에 교환학생을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커서 외국에 딱 가니까 제가 낯선 거에 적응하는데 좀 오래 걸리는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갑자기 저의 능력이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팔다리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좁아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안에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그러고 있다가 주변에 학교를 다니니까 친구들이 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보람아, 너 너무 외롭거나 힘들 때 있으면은 저기 내가 좋아하는 거기 카페 있거든? 거기 앞에, 그 앞에 가봐. 거기서 보면은 그 뒤에 산이 되게 예쁘게 보이거든. 거기 가서 나는 가끔 이렇게 좀 그런 기분이 들 때 거기 가. 그러면 좀 풀리더라? 뭐 이렇게 하나씩 공간에 담겨있는 자기의 기억과 감정들을 저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길치예요. 그러니까 길을 잘 못 찾으니까 친구들이 지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여기 말이야, 여기. 아니면은 약도를 막 그려줘요. 너 여기 마트는 알지? 거기는 맨날 식재료 사러 가는 데라 알지? 너 기숙사 알지? 기숙사 알지?
그럼 요 길로 요 길 해서 요렇게 가면 거기가 나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저한테는 하나씩 하나씩 쌓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아, 그 친구가 여기서 이런 감정을 느꼈겠구나 하는 것도 다 느끼게 되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없어졌던 팔다리가 다시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서 아, 기억과 공간과 그 감정과 이런 것들이 관계와 이런 게 어떻게 엮여지고 내 마음속에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내 마음 안에 공간에 대한 지도가 생기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지금 이 장면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전시를 했을 때 아, 나 이렇게 이 마음의 지도를 알게 됐고 이래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됐어 라고 목탄으로 기다란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커다란 마음의 지도라는 작업도 했는데 커다란 마음의 지도 중간에 지금 여기라고 표시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지도 끝부터 중간까지 한번 그리고 써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분처럼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나 어떻게 나는 저기 산동네 어디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디서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결혼해가지고 어디 살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그린 분도 계시고 어떤 친구는 나 우리 집에서 몇 시에 몇 분에 뭐 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다리를 건너서 버스 몇 번 갈아타고 조금 걸어서 중간에 간식 하나 사 먹고 그러고 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그린 친구도 있고 한 번씩 그렇게 그리고 나면 이분처럼 다른 사람 거를 보게 돼요. 네. 아, 나는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르게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같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같이 있는데 사실은 서로 굉장히 다 다른 경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같이 왔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커다란 마음의 지도라는 걸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 다음 요거 포맷을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마음의 지도, 커다란 마음의 지도라는 거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곳에서 했어요. 이건 후쿠오카 아시안 아트 뮤지엄에서 한 거고, 그 다음 프린지 페스티벌이라고 홍대에서 하는 문화축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했었고 대학로에서도 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포맷이 다르죠. 요것은 작은 마음의 지도인데 내게 가장 소중한 장소까지 가는 지도를 그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가면 되는지, 그리고 거기가 왜 소중한지를 적어달라고 해요. 그리고 인터뷰도 하고, 다 그리고 나면 이런 감사카드랑 설명서도 나눠드렸어요. 이건 일본에서 했던 건데 이렇게 지도를 그려주셨단 말이에요. 요걸 그려주셨어요. 이걸 그린 분은 나는 학생이라 돈이 많이 없는데 이 식당에 가면 값도 싸고 굉장히 푸짐하게 많이 주고 맛있어. 그러니까 너도 그런 데가 있으면 여기를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해서 여기를 그려준 거예요. 여기를 그려줘서 찾아갔죠. 그래서 그 음식점 사장님을 만나서 누군가가 이 장소를 이런 이유로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카드를 전해주고 그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여기까지 진행을 했어요. 이게 2003년이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 내용들을 그냥 흘려버리기가 아까워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아티스트북으로 만들어가지고 서로에게 공유를 했었어요. 아티스트북으로 만들거나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해서요. 네, 이때 몇 년 전인가요? 2003년에 저 이런 모습이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의 지도 작업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작업은 사상누각 텅 빈 시간을 위한 무대라는 작업인데 이것도 또 설명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 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